안녕하십니까, 조드입니다. 자, 오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해병대하고 SSU 대결하는 쪽에서 이제 끝났었죠. 그래서 이제 해병대하고 SSU 그리고 해병대가 제리켄을 떨어뜨려서 위기 상황이 봉착된 곳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계속 이어져서 4화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 4화에서 제리켄이 저 같은 경우도 예상했었을 때 어떻게 예상했었냐면은 그냥 떨어졌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박기련 대원님이 순간 그 위기에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제리켄을 확보하고 다시 실어가지고 이제 밀고 있었는데, 그때 약간 그 정호건 대원님이 그 손을 계속 받치면서 밀고 있었는데 안 그렇게 받쳤더라면은 그때 그 제리켄이 계속 쓰러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계속 이게 얹고 계속 그 제리켄을 받치면서 미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었고, 하고 이대영 대원이 이제 그 SSU보다 이제 먼저 일찍 도착해서 무전기 통신 담당관이었다라는 전제하에 무전을 치는데 계속 고전하는 것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편집점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때 상황을 약간 이대영님한테 매기려고, 솔직히 소위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편집점을 잡은 거고, 보시면 나왔던 장면 한 5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도솔조스에서 그런 약간 안일한 편집에 대해서 좀 당해봤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이제 재밌죠. 왜냐면 위기에 봉착해서 좀 더 쫄깃하고, 이게 뭔가 극적이면서 집중도를 높이지만은 당사자는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감이나 그 다음에 그 편집점에서는 그 무전이 손이 얼어서 지체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 2초 정도, 진짜 2초 정도 지체됐던 거를 늘려가지고 편집점을 쭉쭉 늘려가지고 진짜 15초 정도 지체된 것처럼 한 건데, 막 진짜 오류난 것처럼 계속 5-6번을 반복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대영 대원님이 뭐 실수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근데 정말 그거는 미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4화를 보면서 느꼈지만은 더미를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까지 들고 4명이서 이제 그 더미의 인질 그 캐리어를 들고 그 다음에 뛰어가잖아요. 근데 대신에 한 사람은 깃발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그 깃발을 혹시 그 더미 있는 쪽에다 같이 얹어서 같이 이렇게 그 깃발의 무게도 분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뛰어갔다라면 좀 더 기록이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룰상 그렇게 이렇게 좀 위반이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깝다, 아쉽다. 예. 만약에 그 룰이 따로 없었다면 깃발도 그 인질이 실제 인질이었다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상자 환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면은 거기다 이제 깃발도 같이 얹어가지고 그 깃발이 한 5kg 이상 나가는 무게일 텐데 함께 부담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깃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이 강철부대 보고 있으면은 또 이게 설한지이고 하다 보니까 깃발에 하고 또 강철부대 원에서도 이무영 대원 707의 이무영 대원이 깃발에 그 자기가 깃발을 들고 혹은 뭐 깃발에 밟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심하게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노파스럽기도 하고, 저도 도솔조스에서 실제로도 이제 깃발을 들고 다녔을 때 굉장히 그게 진짜 좀 약간 위험하게 돼요. 왜냐면 그 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길을 밟았다간 또 이제 다칠 수도 있거나 뭐 그런 위험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깃발이,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나갔던 대원으로서, 깃발을 들었던 대원으로서 조금 살짝 그게 좀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잠시만요. 제가 캡처한 사진들을 보면서 또 상황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이제 이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SSU가 이제 뭐 떨어졌었죠, 결론적으로. 근데 SSU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팀워크가 삐그덕거리고 전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는 그렇게 뭐랄까 편집점을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RD하고 707 이제 썰매 끌기는 제가 볼 땐 그게 약간 제일 피날레고, 좀 이제 거기서 되게 좀 그 점수를 높게 주고 약간 여기서 집중도나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을 707 대결과 HID 대결을 약간 제작진들이 의도하에 좀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제가 봐도 707이랑 HID 대결이 제일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707은 처음에 이제 페이스를 빼면서 이제 이제 스퍼트를 인터벌 하듯이 뛰어갔었고, 그 다음에 HID는 이제 지그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썰매를 끄는 지점까지 이렇게 뛰어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저는 그 두 개가 누가 옳다, 누가 적다 뭐 이런 게 그 전략의 차이라고 좀 보거든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전략의 차이라고 보고, 어차피 힘든 사점이나 어떤 이제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 양 팀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과거 5km 이제 체력 측정을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저도 이제 항상 스타트가 느리고 처음에 속도가 안 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뛰다 보면은 선두 그룹에 중반쯤 되면은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5km 측정이나 이렇게 항상 달리기 측정을 현역 때 봤었을 때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 조가 아무리 뺀다고 해도 동요되지도 않고 천천히 뛰고 내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한 명씩 제끼게 되고 마지막에는 선두 그룹에 저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뛸 때도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급하고 측정이나 혹은 뭐 미션이라는 이런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버 페이스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숨도 더 차게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HID가 본인들의 페이스와 길을 걸어가는 것에 굉장히 저는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HID가 대결 전에 이동규 대원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설정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707 건물 타고 있을 때 우리 맨날 산 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미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건물 맨날 탔던 707 사람들 중에서도 산 잘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산 잘 타는 HID 분들 중에서도 데테러나 사격이나 레펠 잘 타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 차이고 역량 차이라고 항상 늘 이야기를 하죠. 이거 애매까리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량 차이예요. 제가 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뭐 707도 지금 대부분 훈련 자체가 건물 내에서 이렇게 지상 훈련들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막상 떨고 놓으면은 잘 뛴 사람 또 잘 뛰고 잘 타는 사람 또 잘 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개인 역량 차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7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07이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707하고 이제 HID하고 이제 고전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썰매를 끌고 이제 그 구성의 대원님이 약간 저산소증으로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약간 그 고산지에서의 약간 그 과호흡 같은 걸 한 번도 안 걸려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가 조금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구성의 대원이 고통스러워 할 때 저도 약간 특전사의 선배로서 약간 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주영 팀장님 그 대원께서 잘 조율을 해줘가지고 그 구성의 대원의 페이스를 좀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해주면서 약간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업다운을 해주면서 그 사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해서 HID를 이겨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팀의 약간 조력이나 이런 그 조율을 잘했던 이주영 대원이나 홍명아 대원도 원래 구성의 대원이 그 체력 쓰거나 지구력 쓰는 미션은 구성의 대원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임기응변으로다가 홍명아 대원이 이제 망치 들고 뛰어가가지고 급조적으로 그때 했던 그 모습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HID도 안 떨어졌잖아요. 종합 3위를 했었잖아요. 제 생각에 종합 3위를 한 이유는 707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옆에서 경쟁 상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이 빼는 반대편 경쟁 상대도 비록 졌더라도 결론적으로 3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기록을 낼 수 있게 옆에서 경쟁을 시켜주고 좋은 어떤 그 옆에서 모티베이션이나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지 않았나 싶어요. 뭐 특전사도 이겼지만은 그 정보사령부한테 졌고 이긴 팀들도 정보사령부한테 졌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옆에 팀이 얼만큼 경쟁력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나 파이팅을 불어주느냐에 따라 옆에서도 이제 발등이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7한테 졌지만 정보사가 3위 했었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멋있더라라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SSU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SSU가 떨어질 때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죠. 벌써부터 이제 SSU 팀이 떨어졌다는 게 하고 또 준우승 팀이 과거에 되게 선방했던 시즌 1에서는 일찍 떨어져 버렸다는 게 하고 UDT랑 그 SSU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위기에 있었던 팀이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철부대 1에서 이런 기승전결이 SSU하고 UDT가 이제 우승을 해서 그쪽 팀이나 실제 특수부대 위상이 되게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대들은 실제로 이 방송이라는 파급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707도 일찍 떨어져 버렸고 특전사도 일찍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급을 매기는 뭐 일반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UDT나 SSU를 편집점으로 약간 언더독으로 이번엔 좀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SU나 UDT가 탈락 위기의 팀이라고
봉착했다라고 해서 전 실제 그 특수부대 팀 자체 SSU 구조부대에 특화된 그 구조부대의 본연의 그 색깔, 그리고 강인함, 그 다음에 또 UDT만의 그 해군 전단 그 강인함, 그리고 그 특별함이 어디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철부대 2에서는 이번엔 다른 어떤 팀들을 좀 더 부각시켜줘야 되고, 또 이제 다른 부대들도 세다라는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약간 좀 언더독으로 깐 느낌이 있다. 근데 이건 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SSU UDT 팀이 약체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서두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SU가 떨어질 때 전 정말 강철부대 2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방송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한 게, SSU가 떨어져도 그래도 뭔가 멋있게 떨어지게 하고 또 그 마지막 포장을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더솔조스에서 뭐 이렇게 탈락도 해봤지만은 이제 뭐 미션까지 상위 시드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져봤지만은 이 포장을 굉장히 잘했어요. 더솔조스는 이제 떨어졌지만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빨리 이렇게 급전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SSU는 그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젊은 팀들이 하고 또 패널분들이 또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제 위로와 그 다음에 그 팀들만의 어떤 장기와 그 다음에 그 여운들을 팬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션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진 팀이어도 절대 패자가 아닌 느낌과 그렇게 내준 제작진분들과 편집점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고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 그 25세, 그러니까 되게 20대 초반으로 꾸려진 SSU 팀의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강철부대 2가 굉장히 좀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SSU의 전 대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굉장히 유감이게도 더솔저스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저도 이제 직면했었잖아요. 그때 그 인터뷰 때 뭐든가 그 분위기와 그 공기가 실제로 좀 틀려요. 저도 이입이 됐고, 그 인터뷰에 떨어져야 됐던 어떤 소감과 아쉬움과 저희 어떤 신경을 이야기할 때 진짜 실제로 눈물이 나려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대부분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뭐 어디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런 상황 때 뭐 연예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울더라고요. 막 되게 울길래 저는 그 전례가 너무 싫었어서 진짜 그 상황이 눈물이 납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식이 아니었구나함을 전 느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정반대로 제가 울고 있는 그런 게 뭔가 납득이 안 돼갖고 눈물이 진짜 나는 분위기였고 슬펐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참았었어요. 그런 참았던 상황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솔저스에서 내가 여기서 울면은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런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 레파토리에서 우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전례들이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났지만, 날 것 같았지만 정말 참았던 약간 그런 대목들이 있었어서 SSU 분들이 약간 닭똥 같은 눈물들을 흘리고 할 때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이입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SSU 분들 되게 수고 많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또 김건님은 제가 알기로 같은 이제 요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카도라 통신을 들었는데 굉장히 또 유감이고, 김건님 옆모습 보면 특히 UDT 선배님 중에 그 에이전트 H 선배님 되게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잘생겼다, 진짜 멋있다, 남자로서도 되게 멋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미션을 처절하게 하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멋있더라고요. 뭔가 찌질하지가 않고 막 처절하지 않고 뭔가 멋있고 깔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김건대원님도 되게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너무 떨어져서 이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SU가 떨어지고 7개 팀이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정밀 사격을 했었죠. 사격을. 그래서 이제 사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격 미션이 이제 UDT가 이제 먼저 사격의 순번이 되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미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보는 미션이잖아요. 다른 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격하는 팀이 저는 오히려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팀들이 선행이 돼요. 바람이 부는 걸 참고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도 UDT 사격할 때 바람이 부는 것에 약간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은 다음 팀들이 선행이 되고, 다음 팀들이 이거 바람 불 때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러면서 된단 말이에요. 저도 더 솔저스 나가니까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번 미션에는 다 같이 관람을 하면서 다음 어떤 차례를 기다리는 어떤 미션이었기 때문에 조금 첫 번째 했던 권호재 대원 UDT 특임대 분께서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어떤 성적을 내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 것에 있어서 권호재 님이 역시 UDT 특임대에서 진짜 권총 사격을 진짜 수천 발 수만 발을 쏘셨을 건데, 그런 어떤 관록들에 의해서 좋은 성적과 27점이라는 성적을 내줘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10초로 정밀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초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10초라는 시간 짜들이 하고 총 뻗어서 이제 정밀 사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지금 실탄 사격을 지금 해봐야겠지만은, 작년에 되게 많이 부산에 가서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그 느낌이 옛날에 쐈던 그 손끝 느낌이나 그런 게 좀 그래도 제가 전역한 지는 됐지만은 좀 고스란히 있다는 느낌이 전 느끼긴 해요. 그래서 이것들도 과거에 사격을 잘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 팀에서 이제 대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 선방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감이 진짜 전역해서 예비역이 됐지만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호재님이 잘 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쏘셨나요? 누구냐? 최용준 대원님이 또 이제 사격을 했었잖아요. 최용준 대원님이 이제 사격을 했었을 때 최용준 대원님이 특임대 출신이에요. 11여단 같은 특임대에 또 그 같은 통신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후배인데 이 최용준님은 저를 모를 겁니다. 근데 최용준님이 사격을 하는 어떤 모션이나 이 자세들이 저도 11여단에서 사격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저의 어떤 느낌과 그런 폼이 약간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여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최용준 대원님의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들 항상 미션 할 때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승부욕 있는 모습들 보고 되게 잘 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권호재님하고 27점 이렇게 나란히 합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거 보고 역시 최용준 대원님도 특임대에서 많이 권총 사격을 했던 관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임대다 하고 UDT 특임대다 특전사 특임대다 뭐 707 이중님 707 팀이다라고 해서 사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이 손끝으로 사격을 잘한 거지, 뭐 성격이 차분하고 사격을 현역 때 잘했고 그래서 잘한 거지, 어디 출신이라고 사격을 비단 잘한다 이런 거는 그냥 현역들 대상으로나, 혹은 제 생각이지만은 그냥 이런 평균값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전역한 예비역 상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SSU에서 혹시 생존을 해서 사격을 했는데도 더 잘 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쏴봐야 되고 뚜껑을 까봐야 된단 말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유남생,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규 정보사님도 되게 잘 쏠 거라고 자기가 자신했었잖아요. 하고 되게 사격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또 정보사에서도 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는 있었지만 실제로 까봐야 되는 거였었고, 까보다 보니까 실제로 잘 쏴서 28점이라는 좋은 기록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DT나 전 사이트 사격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 개인적으로 견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 제가 볼 때는 점수가 저조했기 때문에, 박기련님이나 점수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 편집점이나 약간 그 긴장감을 길게 안 끌고 간 느낌이어서 그런지 분명히 이건 편집점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T 분도 해양경찰 특공대인지 일반 해양경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기대하고 봤었죠. 하고 또 군사경찰 특임대 SDT도 권총 사격을 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기보다 진짜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쏴는지 기대를 하면서 봤더니 조금 약간 빠르게 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짜들이가 좀 부족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느꼈어요. 짜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격을 할 때 지그시 손끝을 바로 훅 당기는 게 아니고 1%씩 당겨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쏘는 사격이 됐을 때 정말 사격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았었어요. 컨디션이 좋았었고. 근데 SDT나 사트나 해병대 수색 때 박기련님이 이제 사격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급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짜들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땡겨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채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약간 탄착군이 세 발이 따로 형성된다라기보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자에서도 미리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은 이 편집점을 이미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려고 좀 약간 이렇게 편집점을 빨리 당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트 그 대표로 나왔던 그 대원분께서도 굉장히 잘 쏴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 사격이 왼손 사격이었잖아요. 폼은 되게 이상한데,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 왼손잡이 사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선배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는데, 실제로 왼손으로 사격하는 사람들이 저 주변에 되게 잘했었거든요. 되게 이제 사격할 때도 되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도 되게 차분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진짜 약간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짜들이가 부족하더라. 진짜 이 짜들이란 말이 이게 좀 약간 은어인데, 진짜 짜들이를 잘하는 사람들, 진짜 잘 이렇게 쪼아서 싸는 사람들이 잘 쏴요, 사격을 실제로도.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 실제 정밀사가 아니라 속도 사격을 하더라도 이제 짜들이가 이제 벤 사람들은 지그시 짜들이를 하는 걸 속도감 있게 잘 짜기 때문에 빠른 사격을 하더라도 또 잘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음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제 설득과 메시지가 전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짜들이가 뭔가 부족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용 대원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HID랑 이제 707을 또 사격조에서 이제 편성한 것도 707이랑 HID가 아무래도 약간 줄여가는 부대, 히트하는 부대, 약간 관심도가 높은 부대이기 때문에 뒤에다 편성한 것 같고, 이주용 대원님이 쏘는 시점에서 약간 이렇게 그거 했었죠. 끝났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HID 28점으로 1등, 그제 공동 이제 2등은 이제 UDT하고 이제 특전사가 이제 해서 1, 2, 3등을 이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주용 님이 어떻게 쏘냐에 따라서 2, 3등이 튕겨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살아남는 거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주용 님이 잘 쏴서 특전사랑 이 누구냐 UDT가 공동 3등을 한다고 하면 재대결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주용 님이 못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팀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생각이지만은 왠지 이주용 대원님이 27점이 내지 27점 이상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분위기나 마지막에 편집점을 주고 쏘고 중간에 이 강철 부대 4화를 끝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중간에 끄는 거지 않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근데 처음에 10발 맞추고 깔고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땐 2발 3발째에서도 거의 8점 밖으로 안 벗어날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9점 밖으로. 그래서 좋은 성적을 야기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는 특전사하고 UDT하고 재대결 해가지고 한 팀 떨어뜨릴 것 같고, 아니면은 이주용 대원님이 가까스로 약간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팀을 올라갈 것 같은데, 약간 첫 번째 스토리가 좀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또 실제 사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되게 사격을 잘해서 하고, 또 제 후배 중에 하고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사격을 잘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은 저의 어떤 현역 때 그 이야기를 약간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사격을 잘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짬을 먹어서 중사고참이 됐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게 되면 사격 일지를 쓰기 시작했고, 사격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과 또 사격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사격 연습이나 이제 모의 총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체력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체력이 늘듯이 사격도 관심을 가지면은 늘기는 한데, 이건 정말 정밀하고 약간 성격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덤벙덤벙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사격을 좀 잘 못하기도 합니다. 진짜 성격이 평소에 차분한 이동규 대원님 보면은 사격할 때 되게 차분하게 쏘시는 거 보고 잘 쏠 거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인터뷰할 때 어떤 모션이나 이런 약간 정서들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사격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되게 아니다 다를까 좋은 성적을 야기했었고, 실제로도 사격을 차분한 사람들이 되게 잘했었는데, 덤벙덤벙 실제로도 약간 활달한 사람인데도 사격 사로에 들어가도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사격 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사격하기 전부터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로 가서도 활발하고 약간 덤벙대는 사람들인데도 사격을 잘하던 선배들이 있었고, 저도 약간 사격하는 주나 어떤 사격하는 시간이 되면은 그 전부터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약간 계속 약간 릴렉스를 하거든요. 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명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정체에 명상한다는 게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어떻게 잡고 가냐, 사격이 진짜 만발이 되고 빵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격은 정말 민감한 어떤 작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어떤 후배의 어떤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자면, 진짜 이거는 뭐 707 어느 부대를 견져도 진짜 이 친구는 어떤 칭송을 받을 만큼 만발이었던 그 후배가 한 분 있었어요. 저랑 같은 팀원이었고, 근데 그 후배는 진짜 세계 사격대회에 나가서 세계 사격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 후배는 진짜 사격대가 되면, 저는 그 후배를 되게 한참 후배였지만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그 후배가 그 사격대만 되면은 그 사격 출근한 날 굉장히 차분했었어요. 그 사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몰입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의 좋은 습관들과 좋은 어떤 장점들을 전 많이 뺏어 먹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사격 하나 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일하는 그 특전사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엄청 이제 좋은 어떤 단체, 좋은 어떤 기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기밀리한 기관으로 이렇게 그 트레이드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전역 절차를 신속하게 밟게 되고 그 기간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약간 거기가 이제 봉황 기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내막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이제 선배고 후배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못 듣지만은 굉장히 그런 이례적인 사례, 사격 하나 정말 특전사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세계 사격 대회도 우승하고 그런 어떤 이력을 쌓아가지고 좋은 어떤 기관에서 지금 근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은 약간 좀 차분한 사람들, 예. 하고 또 왼손잡이 분들도 굉장히 잘했었다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싶었었고, 사격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다 잘하는데
체질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사격 자체 못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어요. 진짜 뜯어 고쳐도 사격이 진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저도 미스테리한 거고, 저도 진짜 이게 되게 답답한 부분이겠죠. 왜 이걸 못하나. 제가 그 당시에 여유가 있거나 사격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와, 왜 이걸 못하나. 예. 근데 진짜 매일같이 사격 일지를 쓰고 매일 자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미 트레이닝하고 했는데도 이 체질적으로 사격을 정말 뭐 덤벙대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성격도 되게 캄다운하고 차분하고 릴렉스한 사람인데도 사로 앞에만 들어가면, 아니면 그 포금이나 혹은 뭐 어쨌든 진짜 목숨이 도사리는 실탄 가지고 사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위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로 앞에만 들어서면은 진짜 이 사격 자체가 안 되는 이 선후배들이 있거든요.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혹시 제 컨텐츠를 볼 거라면은 아마 좌측 말고 오른쪽 고환을 한 대씩 치실 겁니다. 진짜 이거는 뜯어 고쳐도 안 되는 선배들이랑 후배들이 있어요. 사격이 절대 안 되는 애. 진짜 707이든 뭐 특전사든 정찰대든 UDT 특임대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어떤 이런 습관들과 트라우마를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정말 뭐 상사 10년 뭐 10몇 년 했는데도 사격 자체 안 되는 저희가 선배들과 후배들 되게 봤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사격이나 이런 것들도 타고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나 보구나 라는 걸 제가 사실 조금은 제 내피셜로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 NBA나 농구들도 그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고질적으로 자유투를 못 넣는다거나 혹은 뭐 아예 천성적으로 슈터를 잘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구에서도 약간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라는 것들은 저희 어떤 사견들을 이렇게 좀 약간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밌으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화에 혹시 또 모자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또 추가 리뷰를 올려가지고 좀 더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